네, 최근에 시장을 보며 뚜렷한 주도 섹터와 종목이 부재한 상황에서 업종과 종목들의 순매매가 여전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주 위주로 이 개별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종목들은 시장 흐름과 무관하게 또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NH투자증권 스몰캡팀의 강경근 애널리스트와 유망 스몰캡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주요 스몰캡 종목들의 전체적인 특징이 어떤가요? 네. 일단 증시가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은 좀 상대적으로 좀 미미한 상황인데요.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미 올해 실적에 대한 내용은 주가의 상당수가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럼 앞으로는 이제 내년과 내후년에 좀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 특징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증시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나 AI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뭐 시장이 이제 도래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좀 시장이 좀 무차별하게 관련주를 엮이기만 하면은 주가가 좀 이렇게 과열되게 움직이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 분석이나 뭐 기업의 뭐 장기 성장성 이런 거를 좀 같이 고려해서 좀 옥석 가리기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메타버스나 AI,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많이 상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트소프트인데 원격과 이제 재택과 관련한 종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외 주력하고 있는 사업과 신사업으로 봤을 때 어떤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일까요? 네, 이제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알려진 그 알집이라던가 알툴즈 이런 네. 국민 대표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택근무 솔루션인 이 팀업 3.0이라는 그 솔루션을 발표하면서 또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국내 정부나 기관 등 이제 3천만 개 이상의 고객을 확보한 상황으로 이 주력 사업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좀 안정적인 성장이 나오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제 AI 서비스 분야인데요. 이 회사가 2017년부터 이제 AI 플러스 랩이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지난 4년간 이제 AI 쪽에 대한 연구 개발을 좀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좀 구체적인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버추어 휴먼 기술이라는 이제 원천 기술을 확보하였는데요. 이 버추어 휴먼 기술은 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제 AI를 개발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그 AI 앵커를 개발하여서 실제 이제 뉴스에 좀 송출하는 그런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고요. 지금은 이제 교육 분야에 좀 집중하면서 AI 강사를 개발 중인데, 이 부분도 좀 향후에 좀 상당히 성장성이 높은 분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자회사 디바이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바이 같은 경우는 AI와 AR 기술을 결합한 이 라운즈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한 상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 쇼핑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어플을 켜고 이제 제 얼굴을 찍으면 이 AI가 분석을 해서 제 얼굴에 적합한 안경을 추천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그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썼을 때 어떤 모습일지 그 AR 기반, 그 증강현실 기반으로 좀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애플의 대표 AR 서비스로 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AI 쪽에 모멘텀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좀 향후에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를 먼저 봤고요. 다음은 이제 맥스트인데 상장 이전에 관련 리포트를 내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상장 이후로 메타버스 섹터 내에서 그야말로 대표되는 이제 종목이 됐는데,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맥스트는? 네.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렇게 네 가지로 네. 구성된다고 보는데요. 맥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그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그 플랫폼 역할을 좀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그 AR 공간 플랫폼 솔루션이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공간을 디지털화하여서
이 현실 기반의 메타버스를 가능케 하는 이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그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그 XR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선정되어서 지금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뭐 코엑스나 뭐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이 AR 시범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면서 뭐 AR 기반 관광 가이드라던가 뭐 맞춤 광고, 뭐 쿠폰 지급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맥스트, 오늘은 좀 조정은 받고 있지만 최근에 따상상을 기록할 정도로 시장 안에서 핫했었던 종목인데 어떤 기업인지 리포트 내용을 기반으로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앞서서 메타버스가 4가지 종류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와 이제 하드웨어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뉴프렉스가 이 본업의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메타버스 쪽에서 이제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고 리포트에 쓰셨 던데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 뉴프렉스는 이제 FPCB 제조 기업이고요. 네. 이 카메라 모듈이랑 이 무선 충전용 FPCB가 이제 메인 제품으로서 그 삼성전자랑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 회사 이제 주가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이제 2017년과 18년 당시에 이 삼성전자 내 점유율을 높이면서 이 실적이랑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이제 삼성전기가 이 카메라 PCB를 내재화하고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이 부진하면서 뭐 실적이랑 주가가 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이제 하반기부터 좀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게 우선 삼성전기가 다시 이제 카메라 PCB를 외주하기로 선회하였고요. 그리고 경쟁사 또한 이쪽에서 물량을 좀 줄이면서 동사에게 하반기부터 좀 물량이 집중되는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말씀하셨던 네. 그 하드웨어, 그 메타버스 하드웨어 부분인데요. 이 회사가 그 오큘러스에 그 PCB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오큘러스는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그 페이스북의 자회사로 이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 쪽에서는 선두적인 그런 기업인데요. 이제 1분기 기준으로 국내 VR 시장 점유율이 이제 75%에 달하는 그런 압도적인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써니옵티컬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오큘러스 쪽에 이제 PCB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랑 내년 이 오큘러스장 매출 비중이 이제 17%, 22% 이렇게 유의미하게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이제 그 메타버스 선두주자인 이 오큘러스의 성장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이런 메타버스 관련 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VR 시장의 성장성과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뉴프렉스였습니다. 그리고 푸드나무도 리포트가 있던데 간편 건강식 분야 이제 카테고리에서 독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어떤 긍정적인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네. 그 외부 활동이 좀 제한되면서 그 뭐 확진자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이 랭킹닷컴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뭐 닭가슴살이라던가 다이어트 식품, 간편 건강식 이런 품목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폭발적인 플랫폼 가입자 수와 이제 외형 성장인데요. 지난 4년간 이제 플랫폼 가입자 수가 연평균 50% 이상씩 성장하면서 올해 말 기준으로는 이제 200만 명에 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에 외형 또한 이제 연평균 이제 50% 이상씩 성장을 하면서 올해 예상 매출액이 약 1,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하면서 좀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그 윙이푸드라는 업체랑 JV를 네. 설립해서 이제 중국 진출도 본격화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셨던 그 이 시장에서 그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와 그 외형 성장에 주목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또 상당히 가파르고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푸드나무 나와줬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상장 예정인 종목입니다. 원티드 랩인데 8월 3일에 이제 청약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크래프톤을 능가하는 청약에 흥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기업이죠? 네. 일단 8월 11일에 상장하는 이제 원티드 랩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 AI 기반 채용 플랫폼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8월 2일이랑 3일 양일간 이제 공모 청약을 진행했는데
경쟁률이 이제 1,700대 1을 넘고 이 청약 증거금도 이제 5조 원 이상 모일 만큼 굉장히 좀 시장에 관심이 좀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채용 시장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게 이 공개 채용 비중이 줄고 이 수시 채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프로 엔잡러, 긱 이코노미 이런 개념이 등장하면서 이 전통적인 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이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업과 구직자를 이제 매칭해주는 그런 수요가 구조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AI 엔진을 활용하여서 기업과 구직자를 이제 매칭을 해주고 이제 매칭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게는 이 합격자 연봉의 일부를 이제 수수료로 수취하고 합격자에게는 이제 소정의 보상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용 시장 패러다임에 이제 부합을 하고 다른 채용 모델 대비 이 매칭률이 높고 비용 절감 효과도 굉장히 높아서 이 기업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뭐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서 지난 4년간 매출액도 연평균 이제 125%씩 성장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장 후 시장에 좀 큰 관심을 받을까요? 뭐 증거금이랑 경쟁률만 봐서 보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리포트도 쭉 보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시장에 좀 트렌드를 반영하는 종목들을 많이 커버하시는 것 같아서 종목 기준에 있어서 좀 특별한 본인만의 그런 게 있을까요?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런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 중에서 단순히 이렇게 테마로 엮이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뭐 실적 가시성이 높고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뭐 장기 성장성도 보이는 좀 이런 회사 위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리포트 열심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스몰캡팀의 강병근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